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항공과 SK그룹 등 굵직한 기업들이 드디어 입주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장 홍대선 착공 소식까지 더해져 부천의 도시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민생경제 현장 투어 달달버스가 이번에는 부천에 도착했습니다. 부천시가 대한항공과 SK그룹 등 4개 기업과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하는 거를 일단 더 좀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천시와 경기 서부에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좋은 그런 전개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4개 기업은 LH와 4,100억 원 규모로 토지 매매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약 13만 제곱미터 산업시설 용지의 36%가 조기 입주를 확정지었습니다. 전체 투자 규모만 약 2조 6천억 원. 입주 기업들은 R&D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확충과 행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장지구가 들어서면 우리 회사 옆에 길이 오정로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항상 막히는데 교통 체계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것 같고 복잡하고 그래서 그 길 확장이라든지 인프라적인 측면, 특히 전력 공급 측면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함께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타지에서 많은 연구원들이 옮겨오기 때문에 요 인프라 환경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는 2029년 DN솔루션즈를 시작으로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는 2030년, 대한항공은 2031년 차례로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천 대장 신도시에는 석박사급 연구 인력 3,700여 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첨단 기술 도시로 전환이 될 것이고 부천에 있는 여러 관련 산업과 기업들도 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인재들이 부천에 와서 부천과 함께 많은 일을 해 나갈 것이고 같은 날 대장 홍대선도 첫 삽을 떴습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서울 홍대 입구까지 있는 약 20km 광역철도로 모두 12개 정거장 규모입니다. 부천 구간에는 대장, 원종, 오정, 고강 등 전체 4개 역이 확정됐습니다. 대장 홍대선이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 홍대선이 개통하면 부천에서 서울 마포 홍대권까지 2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제 막 첫 삽을 뜬 대장 홍대선은 6년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31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경제 현장 투어, 달달한 투어버스 부천 일정에 맞춰 부천시 주요 현안을 경기도에 설명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조용익 부천시장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협약 구조 개선과 부천 아트벙커 B39 외부 환경 정비를 위한 특별 조정 교부금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만화 웹툰 박물관 리뉴얼에 대한 도비 지원과 공동주택 보조금 도비 보조율 상향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김포시의 대표 농특산물인 김포금쌀이 유럽과 카자흐스탄에 처음으로 수출됩니다. 김포시와 신김포농협은 2025년산 김포금쌀 47톤을 12월에 이들 국가에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금쌀은 2015년 대만에 첫 수출을 시작해 2023년에는 미국으로 수출국을 확대해 왔습니다. 김포시장과 신김포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은 지난 15일 김포금쌀 수출 선전식을 가졌습니다. 계양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계양구는 지역 장애인 복지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 발굴을 인정받아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유공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수상했습니다. 한국GM이 2026년 비즈니스 전략 컨퍼런스를 열고 4,4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철수설을 불식시키고 한국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자리였는데요. 지역사회와 노조는 당장의 철수설만 가라앉힐 뿐 신차 생산 계획이 없다며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GM은 한국 사업장의 내년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한국 사업장이 글로벌 생산 핵심 거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사업장은 흑자 전환에 성공해 2024년 1.6조 원의 이익을 만들었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완성차 생산 시설이라며 글로벌 수요 대응을 위해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GM은 이날 한국 생산 제품 업그레이드에 4,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8년 이후에도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최근 잇따른 철수설을 불식시키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GM은 내년에 내수 시장에 중형 SUV 모델을 포함한 4개 이상의 신차를 한국에 순차적으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내수 시장에 GM 브랜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GM의 이번 투자 계획 발표로 2028년 철수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노조는 구조조정과 외주화에 입장 변화가 없다며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신차 생산 없는 한국 사업장 투자는 수입차 판매 전환에 불과하다며 GM의 내수 시장 확대 계획을 깎아내렸습니다. 또 현재 생산하고 있는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차량에 대한 후속차와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 계획이 없어 한국 사업장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철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산 물량을 축소한다거나 생산 모델을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펴지 않고 영업소를 축소한다거나 한다면 이게 서서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에서 국내에 대한 비중을 점차 줄이는 거거든요. 투명성이 확실히 담보가 돼야지만 노조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이 투명성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내년 2월 직영정비소 운영 중단으로 한국GM 노사 간 갈등의 골은 더 깊게 파인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8,100억 원을 투입하며 약속한 10년 운영 협약이 곧 끝나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 사그라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조성된 시내 대규모 택지지구 5곳을 대상으로 노후계획 도시정비 선도지구를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연수 선악지구 6,300호와 9월지구 2,700호, 계산지구 2,550호와 갈산 부평 부계지구 2,400호, 만수 1, 2, 3지구 1,650호입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특별정비 계획을 우선 수립해 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는 내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과정엔 주민 참여도와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였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유효기간을 올해 2028년까지 연장하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그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는 영종 주민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통행료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로 이원화됐던 통행료 감면 방식도 하이패스카드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감면카드 이용자들은 은행과 편의점, 도로공사 등에서 하이패스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에 발급된 통행료 감면카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복지재단이 올해 지역 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를 통해 3,000가구가 넘는 고립가구를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담기구는 올해 3,400가구의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9,000여 건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복지관 이용 경험이 없었던 가구가 2,000가구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고립가구 조기 발굴 프로그램 확충에 나설 계획이며 전담기구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을 선보입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을 찾으면 서울시가 최대 6천만 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입주 대상자는 모두 6천 가구로 일반 공급 5,3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가구로 나뉩니다. 입주 희망자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SH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올 한 해 동안 공익제보자 25명에게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등을 심의했는데요. 의료법과 하천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신고에 대한 포상을 적극 검토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지원에 기여한 7명을 공익제보 유공자로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한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선수단 숙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선수촌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선수촌은 기존 선수촌 부지인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361대에 연면적 4,138.57제곱미터, 건축면적 1,104.4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다시 지어졌습니다. 지하에는 식당과 조리실, 체력 단련실 등이 들어섰고 1층과 2층은 여자 숙소, 3층과 4층은 남자 숙소로 사용됩니다. 층마다 휴게실과 공동 세탁실 등이 갖춰졌으며 1층에는 세미나실과 사무실, 지도자 휴게실을 함께 뒀습니다. 그동안 종목별로 흩어져 있던 선수 숙소가 새 선수촌이 문을 열면서 한 곳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 선수촌에는 시청과 체육회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단 110명과 장애인 체육회 선수단 6명 등 116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정기 인사를 통해 조직 정비에 나섭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878명이 대상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3급 1명, 4급 6명을 포함한 519명이 승진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장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인사 공개 시기를 단축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점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일회용 컵 사용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시 산하 공공청사 33곳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점검 분야는 일회용 컵 반입률과 일회용품 반입 금지 안내 여부, 다회용품 비치 현황, 분리배출 체계 운영 실태 등입니다. 점검 결과 시 산하 공공기관의 연평균 일회용 컵 반입률은 7.57%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반입률인 22.11%보다 14.54%포인트 감소한 수준입니다. 시청사의 반입률은 1.85%이며 10개 군구청사의 평균 반입률은 10.37%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청사 맞춤형 실행 방안을 마련해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재경 신임 인천시 글로벌 도시 정무부 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신임 정무부 시장은 지난 15일 취임과 함께 인천시와 중앙정부, 정당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